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 대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오늘 이 새마을 연수회관에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준 교수입니다. 앞으로 한 90분 동안에 걸쳐서 앞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나가야 될 그 가치와 비전에 대한 그런 사색과 또 방향과 또 성숙한 그런 좀 대화의 장을 이렇게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이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게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5.16 때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이게 91년도인데 또 이제 91년도부터 오늘로 소개되면 한 30년이 지나서 그동안 어떻게 또 한국 지방자치가 살아왔는지 이런 걸 한번 또 해석도 해보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어떻게 또 넘어가야 할 건지 하는 그런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징검다리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또 신기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반유성 변호사께서 이제 이 가치와 비전에 대한 발제를 한 25분 범위 내에서 해주시고 또 오늘 여기에 정말 걸맞게 그동안 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을 또 이렇게 오늘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한 분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지만은 우선 발제자와 토론자를 제가 소개할 때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이렇게 모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비전 및 가치 정립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는 현재 법률사무소 강하게 되면 스트롱도 되고 리버도 되고 하지만은 상당히 이 다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 함축적인 로펌 같습니다. 여기에 아주 열심히 지금 이끌어 가시는 반희성 변호사께서 오늘 발제를 하시겠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반희성 변호사는 또 우리 제주대학교 로스쿨이 나온 또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이서 이제 로펌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바쁘신데도 오늘 또 이렇게 이 주제가 쉽지도 않는 분야인데 이렇게 오늘 흔쾌히 좋은 글도 써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는 한 25분 이내에서 말씀을 해주실 부탁하고 그 다음에 토론자로서는 5분인데 제 사회자의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좀 역사적으로 해석도 할 필요가 있고 살아온 그 경과를 우리가 자성 내지는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처음에는 제주도의 명예교수이신 김부창 교수님을 제일 먼저 이렇게 모실까 합니다.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위에 많이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 이제는 거의 지방자치의 달인이 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상봉 의원님도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의 강진영 박사님도 지금 자리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재민일보의 고미 기자님도 나왔습니다. 96년도에 입사해서 이제 사반세기가 제주도 역사와 함께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대표 오늘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5분의 토론자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시간 조정은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각 토론자는 한 1차적으로 한 8분 범위 내에서 오늘 준비하신 것들을 좀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반인성 변호사님의 오늘 발제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회자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반희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서 추계 국제학술대회 이렇게 발제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비전 및 가치 정립, 즉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발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 된 지 이제 12년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 차례 특별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 개정에 어떤 참여하거나 또는 어떤 과제를 연구한 경험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한 과정 중에 저도 도민으로서 이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직업적인 개념을 떠나서 하나의 도민,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을 좀 깊이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1991년에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 2002년에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그리고 2006년에는 현재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1900년 후반에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발굴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자는 논의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제주도를 동북아시아 개방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은 그 제주특별법 정의 규정에서 개념을 정하고 있는데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주특별법 시행 이후에 예상과 좀 다르게 더 빠른 속도로 육지로부터 지속적인 인구가 유입돼서 증가하고 국내 관광객 및 중국 등 해외 자본 투자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제주의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규제 완화 또는 자본의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 보장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어서 제주도 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이나 지역사회 갈등 등 부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존 성장 일변도의 계획과 정책에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서 2019년에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을 하면서 제1조 목적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의 문구를 보면 환경 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국제 자유 도시를 조성함으로써라는 문구로 추가되어서 개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은 해당 법률을 통해 달성하려는 입법 목적 및 법률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또 개별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그 구체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해석 지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제주특별법 제1조 및 제2조에는 제주도민이 스스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추구하는 제주 발전의 방향, 즉 비전과 가치가 균형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9년 그 제주특별법 1조 일부 개정을 하면서 그 제주도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과 조화를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 1조 목적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제2조에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해석할 때 여전히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중 비전 및 가치 정립 분야, 즉 특별법 제1조의 목적과 2조의 정의를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면서 목적과 정의 규정이 개정된다면
그에 부수하여 특별법 안에 개별 조항이 여러 개 있지만 그 몇 가지 개정된 또는 수정 보완될 주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중에서 제주특별법의 목적과 정의 규정 개정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 19년,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15년을 운영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주도의 비전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의회에서도 최근 10월에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관련해서 도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에서도 각종 토론회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주자치도가 지향해야 할 미래 비전적 가치 정립을 하여야 하는데 그 가치로는 청정과 공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생태, 문화, 관광 도시로 발전하고 친환경 1차 산업과 미래 신성장 산업 등 육성을 통해서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한 대규모 관광지 개발 중심의 국제 자유도시 조성이 오히려 제주의 고유한 생태나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가 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국제 자유도시 비전에 대해선 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와 달리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한 국제 자유도시 조성이 어떤 도민의 목걸이, 일자리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비전으로 유효하며 국제 자유도시 내용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지 그 내용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개정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이 강조되고 있고, 또 특별자치도가 지향해야 할 분권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제왕적 도지사라는 도민사회의 비판에 대해서 어떤 분권의 분권 또는 주민자치 또는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강화함으로써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큰 틀에서 개선 방향으로는 그 제주자치도의 제1조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반영하고 또 평화, 인권, 청정, 공존의 가치 등 제주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며 제2조 정의 규정에서는 국제 자유도시 개념을 현재 도민들의 의식 수준에 맞게 보완해야 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국제 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이제 제주 수용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필리핀의 그 보라카이라는 제주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섬이긴 하지만 6개월 동안 폐쇄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적 문제였습니다.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 수용력 개념을 생각해 보면 제2공항의 문제라든지 또는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 상태,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하수 처리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건설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2차례 유찰되는 이런 사례가 있고, 또 도시적으로 보면 교통체증과 그에 따른 대기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보면 이제 수용력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돼 있고 세계 지질공원 인증, 그다음에 5곳의 람사르 습지 등록 등 국제적인 자연환경 보호 지역입니다. 이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실현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체계적인 발전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난개발 문제를 차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의 미래 자산인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청정과 공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적법한 개발 행위 가이드라인이 제시 등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선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140조 국제 자유도시 종합 계획 수립에 제주 수용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140조 제1항 제10호에는 이와 비슷하게 자연 환경의 보존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여 제주 수용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도입하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제주 수용역이란 제주자치도 내에서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다양한 이용 요구에 부응하면서 외부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의 자연 및 인공 환경 체계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용력이 도입된다면 제주의 수용력을 고려해서 환경, 개발, 산업, 경제, 사회문화 등 발전이 조화를 이루고 도민과 관광객들이 맑은 공기, 또 푸른 바다와 숲, 그리고 깨끗한 물 이런 인식에서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지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수기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또 제주 지역에서는 영리병원에 대해서 이미 공론화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적 근거와 제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개발 및 투자 유치 등을 하면서 양적으로 성장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난개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나 갈등이 확대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의 자기결정 강화를 위해서 수기 민주주의 제도를 특별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즉 주요 도정의 정책 방향이나 지역사회 화합, 주민 편의 증진, 지역 현안 과제 등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통한 수기형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도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제주학 연구와 제주어 보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같은 유교 문화, 불교 문화가 있지만 고유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한글이라는 언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언어는 그 지역의 어떤 고유성을 대표하는 문화적 대표적인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제주학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6월에 이제 시행되면서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근거에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탐라문화연구 확충 사업을 수행하는 제주학 연구센터를 독립적인 전문 연구기관으로 전환하여 연구재단을 설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제주어 같은 경우에 육지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중세 한국어의 고형을 많이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는 2010년 제주어를 그냥 한 나라의 방언, 사투리가 아니라 고유 언어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멸 위기 언어로 분류함으로써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주어 보존 관련 사업은 이제 조례로 제정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학 연구 및 제주어 보존 사업에 법률에 의한 법적 근거는 없어서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제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에서의 중장기 계획인 향토 문화예술진흥 계획에 제주학 연구와 제주어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제주학 연구 및 제주어 보존 지원 등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전문 연구기관을 운영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제주학 및 제주어 보존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아직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제주어로 된 시가 있습니다. 장래에 이렇게 제주어가 보존되고 교육이 된다면 저희 아이들도 그 뜻을 이해하고 나중에는 제주어로 시를 짓고 그러다 보면 제주인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계속 갖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제주평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국유재산 특례입니다. 현재 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그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일원의 전체 사업부지 185만 제곱미터의 이제 전적지 문화재 보존 정비 등 역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최근 언론에도 나왔지만 제주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국방부와 실무 협의가 잘 진행 중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실무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점이 그 제주 평화 대공원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현실적 대안으로 이제
부지의 장기 무상 사용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주특별법에 국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근거와 그 50년 이내 허가 기간의 특례를 반영한다면 그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렇다면 제주 평화의 섬, 세계 평화의 섬, 이와 같은 평화 이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보완과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를 동북아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고 제주의 경제 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한 개념입니다. 이 국제자유도시의 개념 재정립은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현재 외에 과거에도 이러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제주도민의 어떤 미래 비전과 가치를 연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제주도의회에서 실시한 그런 도민의식 결과와 같이 이러한 개념들을 고려해 보면, 그 첫째로 제주 미래 비전은 미래 가치로서 청정과 공존, 그다음에 미래 성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률 개정이 필요할 때 이 법률 해석의 기준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면 이 목적이나 정의 규정에 들어가야 될 개념은 지방자치의 본질, 또 인권, 행복 추구, 그다음 4.3 사건의 희생, 또 평화, 환경보호, 1차 산업과 미래 산업의 육성, 지역 균형의 개발, 고도의 자치권, 안전, 또 문화예술의 진흥 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민사회에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그 용어 자체를 국제평화도시 또는 국제도시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고, 최근에 제주의 국회의원께서 올해 9월 달에도 이러한 제주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일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의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제주특별법 개정안으로 이제 두 가지 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 안은 자치권은 이제 국가 권한의 이양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국가의 관계임을 명시하고 제주의 미래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되도록 하며, 평화와 인권은 근현대사에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제주의 이미지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개선안에 반영한다면 그 첫 번째 안으로 특별법 1조의 목적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정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개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안에 의하게 되면 목적 규정의 국제자유도시 목표를 다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 규정은 삭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안으로는 그 2019년 그 목적 조항이 일부 개정된 바와 같이 종전 규정에 새로운 가치 개념을 추가하고 정의 규정을 그 목적 규정에 수정된 개념에 맞추어 이제 보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문적 개념을 정치, 경제, 사회를 포괄하는 문화적 개념으로 수정하고 규제 완화라는 것을 제주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의 적용으로 수정하고 제주 미래 가치에 대한 도민의 공감 가치인 청정한 환경 보존과 지역의 균형 발전, 그다음 경제 성장이 공존하는 가치를 포함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포함하게 되면 개선안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종전 제주도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도민에 의한 지방자치 실현을 보장하고 국제적으로 보편적이며 제주도의 특수한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 맞는 합리적 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청정한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의 조화를 이루고 행복과 안전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 규정이 바뀌게 되면 그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은 정의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수정된 안으로는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의 적용으로 문화, 경제활동의 교육과 자유롭고 주민에 의하여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보장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라고 개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및 가치 정립 분야의 그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개괄해 봤을 때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에 대해서 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의 그 어떤 표준이 아니라 하나의 안으로서 하나의 이것들이 제시됨으로써 이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어떤 비전과 가치 정립이 선행되어야 다른 규정들에 대한 개정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제주 비전의 가치 정립하는 것은 어떤 지역 주민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이런 제주도 자치도의 어떤 비전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자치분권의 핵심이 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발제한 제안은 어떤 충분한 법리적 검토 또는 전문가적 검토라기보다는 어떤 도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그 목적에 또는 정의 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많이 부족한 내용인데도 이 발제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반희성 발제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21분 정도를 썼는데 아주 깔끔하게 그 본인의 그 글을 잘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 이 글은 어디까지나 반희성 발제자의 개인적 해석입니다. 무슨 변호사계를 대표하거나 뭐 제주도에 이게 어떤 진리를 담은 정설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나의 우리가 이 대표감을 가져서 이 하나의 해석이지만 우리 오늘 5분의 지정 토론자를 좀 모시는 게 제가 이렇게 분류해보면 학교에서 한 2분,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1분, 그리고 시민단체 1분, 그리고 언론의 이 공기를 이렇게 가늠하는 언론 쪽에 1분, 이렇게 5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제문에 대해서 그래도 이 국제자유도시라든가 제주도 개발법이라든가 이 분야에 있어서 참 해박한 그 지식과 길을 걸어왔던 우리 김부창 교수님을 제일 먼저 모실 이유가, 대학에서는 국제법도 가르치지만 법 철학의 아주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와 비전, 이것도 이 시대가 바뀌면 시대 정신에 맞게끔 이것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김부창 교수님께서 한 8분 정도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김부찬입니다. 오늘 이처럼 중요한 학술대회에서 토론의 기회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주의 원주민이 아니면서 짧은 어떤 그 경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 및 비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천 전략 프로그램까지 망라해 주신 반희성 변호사께 경의를 표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을 준비하고 정책화하고 법 제도화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으로서 당시 존즈랑 라살르사와 함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를 했었고, 당시에 정부에서 구성하고 있던 제주 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의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 20여 년 경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감회에 적게 됩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반인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90년대 10년 동안에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대가 끝나면서 2000년대 제주의 미래 비전 및 새로운 개발 전략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당시 제주도는 제주도 개발특별법 체제만으로는 21세기 세계화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제주도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시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에 제주도의 세계화 전략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용역진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연구와 조사, 분석 작업을 거쳐서 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국제화, 세계화 및 지방화 그리고 제주도의 국제화, 세계화 그 가능성과 한계, 21세기 제주도의 비전, 제주도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제주도 세계화의 추진 단계, 비교 지역의 국제화, 세계화 실태 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돌아보건대 보고서를 통하여 21세기 제주도의 3대 비전으로 창조적 제주 공동체, 환태평양 시대의 주역,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섬을 설정하고 그 실천 전략 및 과제와 관련하여 제주도의 해양화 전략, 민간 교류의 확대, 세계적 수준의 관광단지 조성, 국제 물류 기지 및 국제 상품 전시센터의 설립, 세계 선문화 축제, 국제 면세 지역의 추진, 세계적 수준의 신공항과 무역항의 건설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 전략은 그 이론적 실천적 근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마련될 필요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1995년에 연구 용역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데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주의 현실 및 역량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제주의 환경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국제화 세계화 시대의 적극적 개방 전략으로서 국제자유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전향적 입장 사이에 많은 논쟁과 갈등이 야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과 압박 속에서 감귤과 관광산업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당시 제주도가 거스를 수 없는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불가피한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경쟁력의 최대 기반인 청정 환경과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서 관광산업을 고도화하고 첨단 지식 기반 산업을 유치하며 나아가서 국제적 물류 금융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 것만이 당시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발전 전략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서 2002년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은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 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존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복지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입법 취지나 목적을 보면 지금 논의되는 그 모든 훌륭한 그런 그 비전이 이미 내포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른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고 정부 차원의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중앙부처 산하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설립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과 추진 체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존주랑 라살라사에서 수립 제출한 기본 계획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 촉매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후에 이는 개발센터가 주도하는 7대 선도 프로젝트로 정립이 됐습니다. 특히 당시에 매우 전향적 사고를 가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역의 금융센터 설립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사적 면제의 확대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 외국인 출입국 관리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됐었고 국내 관광객을 위한 면세점의 개장, 골프장 관련 조세의 감면 등을 통해서 많은 국내 관광객이 또 유입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투자 이민제를 통해서 특히 중국인의 투자가 또 많이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개 과정을 보면 당시에 제기되고 있던 자유무역 지역이나 국제금융센터 조성은 한마디로 언감생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 교수님 한 8분이 지났습니다. 8분이 지났습니까? 간단하게 해서 또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질문 요지하고 조금 압축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 몇 번의 그 특별법의 개정이 있었고 1차, 2차 종합계획의 수립에 이어서 지금 3차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실천 전략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주의 미래 비전 및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100년 대계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수십 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 가치와 비전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그것이 특별법 및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가치와 비전을 정립하고 있는 특별법 종합계획이 만들어지면 바로 이어서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가치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갈등이 또한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연 이러한 조급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 비전과 가치 정립에 자꾸만 그 갈등을 우리가 조장하고 시간을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국제자유도시의 미래 비전 속에 이미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러한 것이 함축이 되고 있고 또 특별법의 목적 조항 속에 그것이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조항 속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 프로그램까지 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앞날에 또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저는 특별법의 목적 조항은 가급적 추상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다른 그런 일반 조항이나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반희성 변호사께서는 몇 가지 그 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특히 1안을 통해서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념 조항을 없애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 조항 속에 이미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보아도 그 2조의 정의 조항에 들어있는 그러한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이 목적 조항 속에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견제해온 특별법 속에 국제자유도시의 개념 자체를 폐기하고 새로운 어떤 그 발전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국제자유도시의 어떤 그 용어를 뭐 국제도시 내지 국제 또는 국제평화도시로 이제 바꾸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이런 말씀은 국제자유도시의 어떤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과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안하는 것인지 그것이 이제 궁금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우리가 제대로 추진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다해왔느냐 그것이 어떤 성공을 거두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그 자체 경쟁력이나 역량의 부족에서 혹은 의지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성도 우리가 아울러 함께 해보아야 되고 그런 점에서 1차 종합계획 기간이 끝나면 그에 따른 평가를 우리가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정해놓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그 성과가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것이 그렇게 됐는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평가 작업이 도나 연구원 등에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됐지만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회를 보면서 갑자기 정신이 이 시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 개인의 이 컨디션 때문에 그런데 조금 혼미합니다. 오늘 이 제1회의가 사실 참 시작이 좋았고 마무리도 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한테 다짐하는 얘기입니다. 김부창 교수님께서는 그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좋은 그런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해결의 참 법철학에서 말하는 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이 참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황혼역에 돼야 이렇게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때도 되지 않은데 너무 날개짓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경종과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게 그 목적 규정에 상당히 많은 다의성과 함축성을 가져야 되는 추상성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이것저것 다 담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좀 이 법의 자세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 또 질타하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좋은 우리가 공들여서 만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참 자성과 성찰과 이런 거를 우리가 하면서 물론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이제 다른 분들은 저도 이제 김부찬 교수님처럼 한 10분 이상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8분 정도 아까는 우리가 어떤 해석학적 의미에서 그 살아온 내력을 듣는 그런 학술의 연장에서 제가 이런 사회자 직권으로 그걸 한 거로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네 분이 토론자께서는 좀 화가 나시더라도 8분 이내에서 좀 핵심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이상봉 의원이 먼저 해주시죠. 예, 이상봉 의원입니다.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 국작술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반희성 변호사님 발제문 잘 들었습니다. 이 특별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장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특별법 2006년 제정되는데 조문이 한 481개 조문입니다. 그리고 한 243번 개정했고 글자 수는 22만 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방대한 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번잡하고 소모적 법령 개정으로 오히려 특별자치 실현 에너지가 소진되고 오히려 분권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견해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견해를 밝히면서 그런 교수님들이 해서는 좀 더 제주도가 하지 못하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가가 정하고 제도가 할 일은 제도가 정하면 그걸 조례로 특례로 위임받아 가지고 좀 이 조문들을 단순화하자. 법 해석하시는 분들도 특별법을 481조 조문이 있는지 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복잡했기 때문에 사실상 잘 모른다고 합니다. 또 들어보면 나름대로 법 전공하신 분야들이 자기가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만큼 방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돌이켜 보면 이제 코로나로 물론 이 정책 대응이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도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제주 특별자치도 관련된 이 논쟁이 많이 있었던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 32년 만에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만 인정되던 여러 제도들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주의 특례가 희석돼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2차 국제자유 종합계획의 계획 견도가 2021년 마무리되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제3차 국제자유 종합계획이 지금 도의에서든 영역진에든 지금 심사 보류 때문에 계속 좀 논의돼 가지고 좀 더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 좀 내실 있게 개혁으로서 이 자리매김하려고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주요 이슈 모두가 제주가 가야 될 방향, 즉 비전, 미래상에 관한 것으로 오늘 세천의 주자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괄적 관점에서 발제자가 제안한 앞으로 이 제주가 지향해 나갈 비전에 관한 주민중심, 수기민주주의, 제주 정체성, 수용력 제고 가치에 대한 적극 동의합니다. 이러한 가치와 비전이 새롭게 정립되기 위해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실천 전략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이 수단적 가치 임의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특별법 1조가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정되는 등 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의 비전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관 구성 특례, 주민조례 발안제, 의회 정책기원 전문 인력 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특례들이 이제 내년 1월에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반영되면서 특별자치도로서 이 테스트베드
특별자치도에서 시험해가지고 전국 17개 시도로 이제 안정된 그 제도들은 이 만드는 데는 제주도가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젠 제주도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기가 좀 더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국제자유도시 개념이 재정립과는 별개로 이 지방분권이 완성, 새로운 제주형 자치모델 완성을 위한 특별자치도 개념이 재정립돼야 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벗어나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만이 비전과 가치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이 이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전제될 때 이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와 비전을 정립하는 첫 단추가 끼워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정책적 의제들이 다뤄질 수 있도록 이 제주도에서는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정책적 준비가 꼼꼼한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새로운 가치 정립이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 다음 새로운 가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최근 제3차 제주국제대회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회 차원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서 18일까지 실시된 이 도민 인식조사에 의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이제로 도민들은 도민의 삶의 질이 한 36% 정도, 그리고 환경보호 원칙 및 기준 확립이 27%, 도민이 중심이 되는 내성적 발전 체계 구축이 23.6%, 1차 산업 및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5.4%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대회 조합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16개 정책 영역 중 중요도 점수가 높은 영역인 자연환경의 비전 및 오염 방지가 81.6%,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가 80.3%,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이 76.2%. 이런 데이터 결과들을 보면 도민들은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이 관심도가 매우 높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삶의 질 행복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즉 성장과 개발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과 성장을 통해 모두가 벤츠를 타고 다니는 세상이 삶의 질이 높은 사회인지 아니면 버스를 타더라도 양극화가 해소되면서 골고루 잘 사는 것이 삶의 질이 높은 사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수기 과정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과 가치는 물론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도민들이 직접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수기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종합하자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정립해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수기 과정을 고려한 이런 프로세스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법에서 이런 내용은 빼고 이런 내용은 넣자 주장은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에 대해 도민들이 아까 같이 어떻게 동의를 확보할 것인지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발제자가 제안한 주민중심, 수기민주주의, 제주 정체성, 수용력에 대해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들을
이 내용까지도 도민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계기를 마련해 나가는 이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해가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미 기자님 토론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지금 정해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재미일보의 고미 기자라고 합니다. 예, 아까 김성준 교수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1996년에 입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자유도시 시작점 그리고 특별자치도 시작점에 같이 있었고 진행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시각에서 제일 많이 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그 토론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반성하는 마음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썼던 기사라던가 많이 다뤄졌던 내용들을 쭉 하고 지켜봤는데요. 시작점은 굉장히, 그러니까 시작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도에서 그 작업을 하는 동안도 지켜봤었습니다. 밤샘 작업도 많았었고 공무원끼리도 다툼도 많았었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정말 많은 노력 끝에 나왔던,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 작업하다 보니 이제 조문도 늘어나고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은 다 아는데요. 참 좀 아쉬운 게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국제자유도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작점은 제주도가 개발과 성장, 보존, 공생 같은 그 다양한 사항들에 있어서 직접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작점 자체가 낙후되고 열악하고 다른 데보다 부족한 지역을 살리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 쪽에 너무 많이 저희들이 의존을 하게 되고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그 좀 사로잡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동안 세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도란 이름 때문에 저희가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관광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제주는 낫지 않아. 너희들은 특별자치도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들에 있어서는 1번, 2번으로 이제 제외가 되는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을 직접 보게 되니 이제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특별자치도의 모형을 국제자유도시의 모형을 다시 한번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읍면동 기능의 강화, 그 기능을 강화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보자라는, 주민들의 목소리 제대로 듣고 제주 발전에 반영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던 작업들인데 저희들 지금 행정시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점부터 조금 삐끗하고 발을 조금 잘못 디딘 것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요. 권양 이양도 많이 받았습니다. 150건 이상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재정권이나 이런 것들의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대규모 개발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졌다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민들이라던가 지역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는 비정상적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직접 보고 있기도 하고요. 수용력이나 이제 수기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처음 이렇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같이 얘기해 보자라는 그런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슬프게도 영리병원이나 제2공항 하면서 저희가 수기 민주주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퀘스천 마크를 제가 달 수밖에 없는 게 도가 설명하는 얘기가 다르고 도의가 설명하는 얘기가 다르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면 이게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진행했는가? 이런 것들이 자꾸 학습이 되다 보면
도민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들어주겠어라고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국제자유도시, 뭐 특별자치도의 개념을 이제는 조금은 손을 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능하면 제주가 경쟁력 있고 앞으로도 유용한 것들을 중심에 놓은 그런 설정을 하는 게, 왜냐하면 낙후되고 열악하는 더 이상 저희 제주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경쟁력 있고 앞으로도 유용한 것이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삶의 질과도 가장 연결되는 그런 핵심 그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지방부,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들 제주 기준으로 이제는 균형 발전에 대한 개념도 저는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특별자치법 이제 반영이 되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공론화를 하면서 균형 발전을 어떤 형태로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좀 뭐 그냥 하는 얘기로 제주도 안에서만 봐도 읍면동에 대한 시책을 골고루 한 시책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자도는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고요. 연동은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집 문제가 심각할 거고요.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어디 있는 학교, 과대 학교, 과밀 학교 때문에 문제고 어디 있는 학생 수가 없어서 문제고 하는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정책이나 시책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민교육과 관련된 제가 조사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평생학습진흥원, 아무튼 그쪽에서 진행한 자료인데, 교육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받는 대상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교육을 진행할 이유가 있냐?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양상하는 게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 정보 양극화와 판단 양극화를 낳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하나의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폭넓게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게요, 저희들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을 가리키는,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설정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미래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가장 저희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전 역시도, 그런 저희 특별자치도 비전 역시도 그런 아까 이상봉 의원님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 그런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되는 장치가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리더십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키우고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앞으로 저희가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뭐 국제평화자유도시가 되든 뭐 그런 이름과 상관없이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저희가 이제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또 반대 의견이 나올 거고 이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 뭐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그것도 다 이제 쌓아지고 더 나아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가졌으면 싶습니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이제 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 이제 진행하면서 계속 저는 현장에서 느꼈던 게, 저희도 계속 성장 시나리오만 놓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나아지고 어떻게 성장할 거다. 근데 저희들도 뭐 가계부 같은 거 한번 써봐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목돈 얼마 모으겠다는 계획이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붕괴 시나리오도 같이 써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지 않았을 때라던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 하는, 저는 그런 좀 약간 반성적인 자세도 같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새로운
그러니까 뭐 저희들 새로운 표준을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재시동을 하는 그런 작업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한 이후에 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런 의견을 저는 좀 개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영웅입니다. 8분이죠? 예. 예. 원래가 이제 그 뭐 여기 보면 지방자치 30년이라고 좀 돼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지도 이제 30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어쨌든 30년이 흐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제주 사회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또 이제 변화된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겠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또 뭐 비판과 이제 문제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특별법 뭐 제정이 30년이 된 이후 되고 현 시점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평가와 그리고 좀 새로운 좀 비전을 좀 논의하는 이런 자리라는 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좀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게 조금 그러니까 저는 뭐 관련 관계자라든지 전문가들 의견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도민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좀 이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좀 다수의 그리고 좀 가급적이면 또 도민들의 전체가 합의하는 이런 좀 안으로 새로운 비전이 좀 특별자치도에 좀 특별법에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우선 그 지금 발표해주신 내용 중에 글쎄 크게 이견이 없을 만한 내용 먼저 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다른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 과제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안한 내용들 다 뭐 충분히 필요성에 공감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좀 이 법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수기 민주주의 도입 같은 경우는 최근 제주 지역 사회에서 여러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인 갈등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이제 그러니까 뭐 대안이 될 수 있는 좀 해결 방안을 으로 갈 수 있는 좀 방안으로서 충분히 좀 적절한 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앞에서도 좀 예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제2공항 문제라든지 또 영리병원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제주도가 이런 공론조사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좀 법에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제주학 연구하고 제주어 보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할 의견 사람 도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도 상당히 이제 도 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자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이제 체감하는 이제 제주학이라든지 제주어 보전에 이제 제대로 좀 뭐 효과라든지 그리고 이 부분이 제대로 이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체감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주어 같은 경우 이렇게 언어라는 거는 서로 사용을 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그냥 박제화된 이제 그냥 생명만 끊어지지 않을 만큼의 유지가 되는 이 정도의 수준이어서 이런 것보다는 실제 이제 이런 언어 제주어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사용되고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법의 내용에 담는 과정에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런 방안들을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 비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후에도 제주도가 지금 특별법 전면 개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국제 자유도시의 명칭을 계속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들도 많이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목적이나 정의, 특히 목적에 어떤 내용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의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20년 전에 이제 이 국제 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그 당시에도 뭐 이제 도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합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분명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많았고, 제 기억으로는 99년도부터 이제 제주개발특별법 개정해서 이제 대안으로 국제 자유도시로 가자라는 취지로 이제 개정 논의들이 계속 쭉 있었는데, 그때 뭐 이런 공청회 때도 가서 보면은 거의 이제 국제 자유도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골프장 신규로 뭐 3, 40개 더 만들고 메가 리조트 만들고 이제 그런 오픈 카지노 또 경견장 뭐 이런 식으로 막 어떤 개발의 어떤 부분에 대한 굉장히 그런 논의만 펼쳐져 있는 거죠. 또 사실 도민의 어떤 삶과는 전혀 이제 이 관련이 없는 이런 쪽으로만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도민 사회에서도 국제 자유도시라는 이제 비전이 과연 제주도의 어떤 이 미래 비전으로서 적합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뭐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정이 되고 만들어졌는데, 저는 지금에 와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지금 해야 되는 쪽에서는 제대로 실행이 안 됐었으니까 뭐 다시 다 제대로 해보자라는 얘기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주도가 그만큼 나아진 거는 이런 국제 자유도시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부터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발제 내용에도 보면은 이제 제주도가 특례로 이제 부여받은 것도 이제 국제 자유도시라는 점 때문에 이제 여러 특례들이 받아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특별법에 보면 특례를 받은 거는 딱 두 가지죠.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라는 그 점에서 특별자치도 조성이라는 이제 점에서 특례를 받아온 거하고 국제 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받아온 건데, 이 국제 자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특례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 규제 완화, 개발 촉진입니다. 사실 그 특례가 사라지더라도 사실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하고는 저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또 지금의 이제 이 특별자치도의 어떤 가치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논의도 이러한 너무 지나친 이제 개발 중심의 정책들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자라는 취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개정안에서 이제 국제 자유도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내용만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평화 인권 뭐 이제 청정과 공존 이거는 하나의 수식어일 뿐입니다. 결국 껍데기는 그대로 국제 자유도시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런 식당을 예를 들더라도 짜장면을 파는 반점에서 한정식을 파는 이 메뉴를 바꾸는데 간판을 안 바꾸고 그대로 반점으로 해가지고 한정식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제주도에도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20년 동안 국제 자유도시라는 실험은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주의 어떤 미래의 어떤 가치들 그리고 비전들에 대한 부분 핵심 가치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좀 적절한 좀 이 용어 대안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상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도민사회에서 좀 여러 이런 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도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주민투표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가치 또 어떤 비전을 좀 선호하는지 그 부분에서도 좀 저는 같이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방법도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제주특별법의 좀 개정이 좀 제대로 되고 도민했던 삶에 좀 결부될 수 있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개받은 제주연구원 강진영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토론하신 우리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에 정적으로 이제 공감하는 이제 유형인데요. 제가 이제 그 고민을 이제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각 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저 또한 제주연구원에 들어갈 때 어떠한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것만은 이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었는데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엄청난 계획과 어떠한 엄청난 정책 개발을 가지고 이제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런 와중에 실행된 거는 별로 없었고 이제 어떤 부분은 정말 이건 해봐야 되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자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환경 정책을 담당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환경 부분에 보면 환경 쪽에 보면 수용력이랑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집중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여기 내에서도 저는 약간 어폐가 있을 거고 저도 어폐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 중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의 추세 그리고 지금의 이제 사회 정치적 변화를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빼고 논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게 수기민주주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일례로 이제 어떤 정책을 이제 만들어내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자초되는 과정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 저희가 이제 이른바 촛불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광장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사태들을 보니까 시민들이 직접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투영돼야 어떠한 정책이 이제 매끄럽게 진행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현재 보면 이제 일부 정책 결정자들, 참여자들, 일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용들을 보면은 또한 여론조사도 하고 국민투표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좀 전에 여론조사도 내용이 나왔고 인식조사도 나왔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도 나왔지만 근데 제가 바라보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고 투표에 결정이 되는 거는 결국 어떠한 정보에 있어 가지고 편향되거나 편중되거나 아니면 색깔이 입혀진 그러한 정보가 이제 그 도민이나 시민, 국민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어서 실제 여기에 국제자유도시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 이 부분도 사실은 약간의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반혜성 이제 그 변호사님이 발표했지만 이러한 수기민주주의에 대해서 필요는 한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할 거냐라는 고민은 사실은 여기에도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조차도 사실은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거를 이제 얘기한 거와 좀 진배가 없긴 한데요. 다만 어떤 부분에 수기민주주의를 적용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들, 이 부분 또한 저는 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수기민주주의에 대해서 보면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형평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정보라는 부분입니다. 정보라는 부분에서 퇴색되거나 이제 편중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면 수기민주주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는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뒤져봤을 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한 8개 정도의 사례에 좀 눈을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8개 중에서도 2개 정도 제가 이제 그 사례들을 좀 눈여겨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얘기로 한다면 시민 배심원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초이스 워크 토론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춘 거는 무작위 추출입니다. 무작위. 근데 이제 그 무작위라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인데 그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약간의 편중되거나 이런 형태가 된다면 그거는 또한 수기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퇴색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민선 6기 때 이제 제주 미래 비전이라는 부분을 세울 때 저도 이제 그 계획을 참여했었는데요. 사실 거기서 핵심 가치를 이제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도출했고 그거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제 원래 이제 그 또한 하다 보니 또 안 되니 또 송악선언이라는 부분까지 또 추진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도민이 진짜로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단순히 이제 행정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니면 어떤 암초, 법, 제도에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추진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매끄럽게 추진될 수 있고 그러한 동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이 여러 가지 논쟁 중에 하나를 이제 수기민주로 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제주도가 나가야 되는 가치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진영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토론자분들 말씀은 다 들어봤는데 우리 아까 김부참 교수님께서 발제자에게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반예상 변호사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앉아 계신 패널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은 자연스럽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발제자분 아니면 참석하신 분들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예상 변호사님 혹시 우리 김부참 교수님 이제 토론하는 속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부찬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 주제에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특별법의 목적 조항, 이 목적 조항이 처음 규정되게 된 연효 이런 걸 다 고려를 해보면 그 내용이 이미 다 함축되어 있고 실온 법의 어떤 규정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규정돼야 하는 점에선 아주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실은 지금 저희 특별법엔 좀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논의되는 과정 중에는 특별법이 약간 480 몇 개 조문에 지금 이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분법을 하자는 논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특별법의 목적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방제에 준하는 어떤 분권 정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치면 이제 주인데
각 주에는 주 헌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 헌법에는 여러 가지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떤 통치 구조부터 어떤 선거제도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특별법 안에는 우리 각 지방행정부의 뭐 기관에 대한 거부터 해서 중앙으로부터 넘어오는 각종 행정 규제라는 게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실은 너무 복잡하고 저조차도 어떤 제주도 사건과 관련해서 법령을 검색할 때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 너무 찾기가 어렵고 적용하는 것조차도 좀 해석하는데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물며 그러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특별법을 봤을 때 여기서 도대체 정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정도로 혼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분법을 한다라는 취지에 저도 지금 좀 공감하는 바가 있고, 그렇다면 이 현재 분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어떤 특별법의 목적은 김무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장래에 분법이 된다면 특별법의 목적 조항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헌법과 같이 어떤 조직의 구성, 지방자치의 원리, 주권의 원리, 기관 구성의 원리, 입법권, 재정권 이런 것들을 통찰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저 참석하신 분들 중 혹시 토론자라든가 발제자분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또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분 중에 혹시 더 얘기 못한 부분 있으면 우리 김문정 교수님 포함해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런 속에서 이 토론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석하신 방청객분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토론자분 중에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반예당 변호사님께서 추가로 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 우리 김부참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또 질의를 했던 내용이 제1안에서 제2조의 정의조항을 없애자, 불필요하다, 목적조항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지금 현행법의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폐기하자는 그런 이제 주장이 아닌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자유도시 용어 대신에 뭐 국제평화도시 또는 국제도시라는 그런 그 용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국제성이거든요. 네. 제주도를 국제화된 국제성 있는 그런 이제 지역으로 만들자 할 때 그 국제성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요소가 있어요. 사실 그 요소는 국제평화도시든 국제자유도시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그 요소와 동일하기 때문에 단지 뭐 용어를 뭐 국제도시로 바꾼다든지 국제평화도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국제자유도시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그 요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뭐 국제자유도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있고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있다 해서 용어를 바꾼다 하더라도 어떤 국제성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또 설정하고 있던 그러한 그 내용들은 이미 다 또 견지를 하고 실천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과연 그러한 그 용어의 변경 자체가 필요한 그런 게 되겠냐. 그리고 또 지금 발제문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든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 내용과 실천 전략을 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고도의 자치권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취지를 가진 게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 만일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개념이나 용어를 우리가 폐기한다고 하게 되면
뭐 발제자 스스로가 얘기한 것처럼 특별자치도의 명분이 근거가 과연 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 토론자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굳이 뭐 제주도를 특별자치도 뭐 이렇게 그 지위를 이렇게 설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뭐 분권화가 이미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이제 보편적 분권화 시대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지방이든지 스스로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는 그러한 요청은 뭐 또 똑같이 요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경우에는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또 지정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근본적인 그런 이제 그 질문이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목적 조항에서 1안에서는 이제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 의견이 이제 그 특별법 법 명칭 변경부터 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최근에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제기한 발의안에도 국제 자유도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제 발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 일반 도민 시민으로 있을 때 자유라는 의미를 들을 때 제주에서 지역에 생활하면서 보면 그 자유라는 의미가 어떤 국제성 의미보다는 함축된 의미의 개발 자유로 읽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개발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제성에 함축된 의미로 자유, 이런 자유가 어떤 문화 교류의 자유 이런 의미로 읽히기보다는 이해되기보다는 외국 내국 자본에 의한 자유로운 개발 자유로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킨다는 취지라면 법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서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도 하나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제시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말씀으로는 이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과연 지금 특별한 지위를 이제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이제 고미 재민일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법, 그러니까 제주의 개발특별법이라든지 이게 처음 제정됐을 때에는 제주가 육지에서 떨어진 섬, 이제 관광지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육지에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낙후된 것을 다른 지역과 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제도적 보완을 했다라는 그 당시 입법 취지가 있다면 지금은 어떤 개발에 있어서는 어떤 육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향상된 수준의 개발을 하고 있다면 지금의 특별법은 어떤 지방 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취지에서의 특별법적 지위가 좀 인정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국 지금 지방자치가 해방 이후에 처음 실시되다가 61년에 중단되고 이제 91년 이후에 다시 시행이 됐는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해방 이후 계속 되었다면 지금쯤에는 어떤 특별자치도를 운영할 만한 게 아니라 다들 상향 평준화된 상태의 지방 분권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단절된 기간이 있었고 91년부터 지금 새로 시작한 게 30년인데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분권을 해가면서 어떤 국가와의 관계를 국가와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 중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한번 지방분권의 선도적 시범적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각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방분권을 더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어떤 특별한 지위, 연방제에 준하는 어떤 자치권이 현재도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위를 얻게 되면 좀 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특별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2005년에 4개 시군에서 2006년 이제 특별자치도 2개 시로 됐는데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때 투표율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인데 어떤 결정이든 특별자치도 체제를 선택을 하든 주민들이 참여율이 높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 36%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아까 같이 깊게 거론하고
토론하고 그 정보를 알고 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없고 행정에서 따라오는 대로 또 국가가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가면서 했던 속에서 지금 15년이 경과하고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가지고 이 제주 특별자치 같이 비전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국회를 갔을 때 지금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자치 부활이든 아니면 행정시장 직선제든 이런 얘기를 해보면 참 답답한 얘기가 돌아옵니다. 왜 기초의회를 없앴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행안부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되려면 기초의회를 없애야 되는 것처럼 국제자유 좋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사전에 없습니다만 또 국제도시가 어떤 평화도시인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치분권 차원에서 기초의회를 있었다 해가지고 특별자치도가 안 될 부분이든지 그리고 지금처럼 국제도시가 안 되는 부분이 오히려 국회의원분들이 저희들에게 질문을 해버리니까 참 뭐라고 답답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방자치 30년 과연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이젠 향후 미래 세대가 살아야 될 뭐 그런 것들에도 좀 많이 지금 참석하신 우리 이 젊은 층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우리 앞으로 제주도가 어떠한 이 길을 걸어가더라도 좀 더 이 활기차게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반희성 이 변호사님의 발제문 중에 이 평화대공원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발제한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문제도 정말 답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별법에는 그 481조라는 그 방대한 조문 속에서 무상 양해라는 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야 논의되고 있는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어떤 특별법이 사용을 넣든 양해를 넣든 아무것도 되지 않은 건데 우리는 특별법에 무상 양해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평화대공원 알뜰리 비행장 일대 우리한테 양해돼. 그보다 제일 센 법 기재부가 갖고 있는 국유재산 특례제한 별표 사항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특별법이 사용을 넣든 양해를 넣든 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서야 저희들이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반성하는 부분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특별법이 방대하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오늘이 발제하신 특별법 이 개정안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좀 도민들이 법률가들도 알기 쉽게 최종적으로 국가사 할 일은 국가사 하고 제도 할 일은 해가지고 좀 조문들을 단순 명확하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 도의회에서는 4,500여 건에 대한 사무의향을 가져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 토론자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실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점점 희석돼 가지고 사실상 체감도가 떨어지고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도의회 전문 인력들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이 타 시도에도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그런 정책 이슈들을 저희들도 고민할 것이고 또 도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참석하신 전문가분들께서도 좋은 말씀 주신다면 지금부터 좀 더 새로운 길을 더 잘 설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마치면서 더 이상 말씀하실 분들 없으면 이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 자치 분권 혁신 1회 1분과 제주특별자치도 가치 및 비정정립 토론회를 참석하지 못한 박수를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